한반도에 사람이 처음 나타난 때 과연 언제일까요? 100만 년 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여러분, 46억 년 지구 역사에서 한반도에 처음 사람이 나타난 건 언제일까요? 100만 년 전, 10만 년 전, 그리고 그들은 정말 동굴 속에서 돌도끼 들고 맹수 피해 다니기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 오래된 편견을 깨부수는 시간입니다. 화석, 석기, 집터, 그리고 장래 흔적까지 오직 증거만으로 추적하는 한반도 첫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충북 청원의 두루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채석장으로 변해버렸지만 이곳은 한국 구석기 연구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죠. 1976년부터 오랜 기간 발굴이 이어졌고 여러 개의 동굴 유적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두루봉이 왜 특별할까요? 바로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알칼리성 환경 덕분에 보통은 썩어 없어졌을 동물뼈와 석기, 심지어 사람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타임캡슐처럼요. 여기서 나온 동물 화석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코끼리가 나왔어요. 하이에나도 나왔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쌍코뿔이라는 동물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멸종 동물이에요. 어떤 동굴에서는 동굴곰뼈가 한 마리 분량 거의 완벽하게 발견되기도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한반도의 옛 환경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지역이어도 동굴마다 시기가 달라서 나오는 동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반도 기후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당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석 주변 흙에서 꽃가루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피나무와 참나무 같은 화렵수가 번성했고 어떤 시기에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의 동남아시아 같은 날씨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면서 따뜻해졌다 추워졌다를 계속 반복했죠. 한반도도 그 흐름을 똑같이 겪었고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을까? 답은 예스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250만 년 전부터예요. 그때부터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죠.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99%가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철기, 그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최근 일이에요. 한반도 구석기 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이 무려 100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한반도 전역이 구석기인의 생활 무대였다는 얘기죠. 북한 쪽으로 가볼까요? 평양 근처 상원이라는 곳에 검은모루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흔적으로 평가받아요. 멸종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뼈가 발견됐죠. 북한 학계는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약 10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골, 그러니까 사람뼈 자체를 못 찾았어도 석기가 만들어졌고 동물뼈가 함께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활동의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우리였을까요? 같은 시기 중국의 북경인 인도네시아의 자바인을 보면 현대인과 차이가 컸어요. 진화 과정 중간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조상, 현생 인류의 실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흥수아이입니다. 두루봉 지역에서 출토된 약 4만 년 전 인골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신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인골입니다. 키는 약 120cm 정도의 어린아이였어요. 치아로 나이를 추정해보니 만 6세 미만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인골을 바탕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개골 계측, 피부 두께 적용, 점토로 형태 쌓기, 근육 재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4만 년 만에 되살아난 흥수아이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요즘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자, 이제 생활상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구석기인 하면 동굴만 떠올리시죠? 틀렸습니다. 한반도 구석기인은 훨씬 다양한 거처 전략을 가졌어요. 단양의 금굴을 보시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높이만 12m, 전체 길이는 150m예요. 무려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왜 여기 살았을까요? 강과 숲이 가까워서 물과 먹이가 풍부했고 동굴 내부가 아늑해서 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동굴이 집은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의 군항굴, 여기는 좀 달라요.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동물뼈가 나왔는데 전부 조각조각 깨진 채였어요. 뼈를 분류해보니 사슴이 가장 많았고 이빨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사냥하기 쉬운 어린 사슴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냥 시기도 추정됐어요.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였죠.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하면 군항굴은 집이 아니라 겨울철 사냥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뼈에 남은 자국입니다. 군항굴 뼈에는 큰 부위를 거칠게 해체할 때 생기는 자국이 많았어요. 반면 두루봉 쪽에서는 가죽을 벗기는 등 섬세한 작업 흔적이 확인됐죠. 무슨 의미냐고요? 같은 시대 사람들도 공간을 역할별로 나눠 썼다는 겁니다. 임시 캠프와 정밀 작업 거점을 구분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죠. 여기서 결정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구석기인도 집을 지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구멍들이 발견됐어요. 연구 결과 이건 집을 짓기 위해 기둥을 세운 흔적이었습니다. 공주 석장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집자리가 확인됐고 어떤 곳은 성인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큰 집도 복원됐어요. 구석기인을 원시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상황에 맞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했거든요. 후기 구석기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더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순천 외서면 월평리에서는 후기 구석기 유물이 한 곳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주변에도 비슷한 유적이 여러 분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풍요로운 환경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석기 움집과는 다르지만 마을의 출발점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이제 도구를 볼까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여기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세계 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곡리 발견 이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유럽과 서아시아에만 존재하고 동아시아는 다른 문화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도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그 이론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주먹도끼는 그냥 마구 깨다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릿속의 형태를 그리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구입니다. 기술적으로 훨씬 발전된 단계였던 거죠. 석기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중기 이후에는 여러 격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됐고 약 4만 년 전쯤에는 더 얇고 날카로운 돌날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1만 5천 년 전 드디어 좀돌 즉 미세석기가 나타납니다. 이건 기술 혁명 수준이었어요. 같은 돌로 만들 수 있는 날의 길이가 비교할 수 없이 길어진 거죠. 구석기에도 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석기 제작 과정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망치로 직접 타격하는 방식, 짐승뿔을 이용하는 방식, 눌러떼기로 날을 정교하게 다듬는 방식. 이렇게 만든 도구는 용도도 다양했어요. 사냥, 땅 파기, 나무 껍질 벗기기, 가죽 다듬기, 구멍 뚫기, 심지어 손잡이에 결합한 돌날 칼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석기로 사슴 가죽을 벗기는 실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벗겨졌어요. 단양 수양계 유적은 후기 구석기 석기 제작터의 대표 사례입니다. 제작터가 넓게 분포했고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됐어요. 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석기들도 확인됐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게 발견됩니다. 바로 흑요석이에요. 돌날 제작의 중요한 재료인데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서로 다른 원산지의 흑요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홍천에서 나온 흑요석이 백두산에서 가져온 거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구석기인의 이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흑요석이 이동 과정에서 물물 교환의 매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후기 구석기인들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에 바닷물이 줄어들어 육지가 드러났거든요. 한반도와 일본을 오갈 수 있었던 거죠. 동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좀돌날 문화를 형성했던 사람들의 석기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문화는 다음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주 고살리 신석기 유적을 보면 토기가 나와서 신석기임을 알 수 있지만 석기의 모습은 더 작고 섬세해졌을 뿐 제작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석기 석기와 신석기 토기가 함께 발견되는 증인은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죠. 신석기의 시작이 구석기인의 몰락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문화가 꽃을 피운 결과였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석기인에게도 마음이 있었을까요? 유럽의 라스코 동굴벽화를 아시죠? 약 1만 5천년 전 구석기 시대 작품입니다. 다양한 예술품이 발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동물뼈로 만든 장신구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됐고 수양계에서 나온 솥뼈에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루봉 동굴에서는 더 특이한 게 나왔어요. 동굴곰의 머리뼈와 아래턱뼈를 분리하고 그 가운데 사슴뿔을 배치한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사슴 사냥과 관련된 주술적 행위, 원시신앙의 한 형태로 해석됩니다. 흥수아이의 장례 흔적은 이 의식 세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발굴 당시 인골 주변에서 매장 흔적이 확인됐어요. 인골 주변 흙을 채취해 꽃가루 분석을 했더니 가슴뼈 부근에서 꽃가루가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국화과 꽃가루가 두드러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린아이 장례 과정에서 꽃을 사용한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화과가 가을에 만개하는 점을 근거로 장례가 가을 무렵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돼요. 4만 년 전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위해 꽃을 바쳤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긴 흐름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들이 남긴 생활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원초적인 감정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이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구석기인은 얼마나 원시적이었나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얼마나 인간다웠나라는 질문으로요. 4만 년 전 어린아이에게 꽃을 바치며 슬퍼했던 사람들, 백두산까지 가서 좋은 돌을 구해왔던 사람들, 겨울 사냥을 위해 임시 캠프를 차렸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석기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역사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